네, 그래서 오늘 그 다하나우징의 김진수 대표님 모시고 농막 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하나우징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처음에 뭐 당연한 질문인데 농막이 뭔지 그 네. 일반 전원주택하고는 다른 거죠? 네, 농막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농지에 갖다 놓는 창고나 이제 쉼터, 작은 쉼터 또는 이제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되고요. 요즘은 이제 농막을 가지고 뭐 농막 주택, 소형 주택으로 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농막은 본래는 뭐 창고나 작은 쉼터, 예, 창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확실히 좀 하셔야 돼요. 당연히 주택이 아니니까 1가구 2주택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 네. 전입 신고도 안 되고 네, 안 제일 중요한 거 거주가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거주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잠을 자면 안 돼요. 예. 낮잠은 자도 되는데 밤잠은 안 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농막을 놓으려면 어떤 땅을 사는 게 좋을까요? 농막은 일단은 농지여야 되고요. 뭐 임야라든지 대지에는 안 되고 저렴한 농지, 뭐 계곡이 있으면 더 좋고 주변에 뭐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 계곡이 있고 네. 주변에 편의 시설이 좋고 이런 데가 싼 땅은 없잖아요. 싼 땅 없어요. 예, 싼 땅은 잘 없죠. 근데 어쨌거나 농지면 다 된다는 거죠. 예, 농지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럼 임야나 나대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공장용지나 어쨌거나 지목이 농지가 아닌 거 이런 거엔 되느냐? 일단 안 됩니다. 안 되고 임야는 임야 관리사가 되고 이제 대지 같은 경우는 임시사무소. 임야 관리사라는 거는 예. 그 산을 관리하는 데 그렇죠. 필요한 거. 예, 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산을 이제 관리하는 작은 이제 뭐 운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지는 임시사무소. 그 임시사무소는 어떤 거냐고 보시면 되냐면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아파트 분양하거나 뭐 이렇게 상가 분양할 때 보면 그 앞에 그 농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택지인데 그 앞에 가 보면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렇게 분양 사무실 차려놓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임시사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농지만 되는데 주말 농장도 가능한가요? 네, 주말 농장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주말 농장이라고 해도 농막은 그 필지 하나의 농막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주말 농장이 본인 소유가 아니면 본인 소유가 아니면 그렇죠. 그 땅 주인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혹시 남의 땅에 놀 수 있냐? 놀 수 있습니다. 그쪽 네. 사용 허가를 받으면은 놀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에만 놀 수 있는데 농지 중에서 이제 절대 농지라고 해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그런데도 혹시 가능한가요? 예, 농림지역이라고 하는데 예, 농막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도 다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도 예,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내가 개발제한구역 갖고 있는데 그럼 내 땅에 되는 거냐? 개발제한구역인데 농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들은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농막이 혹시 이렇게 예. 보고 얘기하시죠. 농막은 농지에다가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가건물 형식으로 올려놓는 건축물, 그러니까 일종의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제 제한사항이 있는데 20제곱미터 미만의 크기로 이제 올려놓을 수 있는 게 농막이고. 그래서 이게 건축물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예, 가설 건축물. 그렇죠, 가설 건축물. 네, 가설 건축물. 예. 농막 혹시 설치 절차가 많이 물어보시고 인터넷에 나오긴 하는데 농막이 일단 완성된 후에는 농막을 설치할 곳에 그 장애물, 뭐 나뭇가지라든지 전신주라든지 뭐 도로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크레인이랑 화물차, 5톤 장축 화물차랑 이제 장비, 중장비는 크레인이랑 화물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다하나우징 같은 경우는 그 화물차 25톤 크레인을 이용해서 화물차에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화물 차량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다시 크레인으로 하차. 보통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그 내가 산 땅에 상수도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상수도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보통은 농막을 놓으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많이 이제 지하수를? 예, 그러니까 보통 지하수가 되면은 지하수를 파고 지하수 파는 게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략 얼마 정도 드는지. 보통 지하수는 이제 소공, 뭐 중공, 대공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준공 기준에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조공 같은 경우는 250에서 뭐 300 정도. 근데 이제 네. 상수도 아니 지하수 파는 게 500만 원. 저는 생각보다 지하수 파는 게 이제 당연히 돈이 들 거라 생각은 했지만 50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 주변에 상수도 끌어올 때가 있다 그러면 네. 별도로 상수도를 넣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상수도는 주변에 상수도 있어도 보통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전에 한번 다른 분 여쭤봐서 제가 그렇죠. 그때 답변 드렸지만 그 계량기 있잖아요. 수도 계량기. 그거 다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 전기는 전기 기사님이 계량기 설치까지 하는데 한 9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90만 전기가 원. 근처에 있으면 아니죠. 전기가 근처에 없더라도 이제 한전에 신고를 하시고 이제 한전에서 전기주 그러니까 전신주까지 설치해 주는 거는 이제 한전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거고. 그 200m까지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대략 근데 요새 웬만한 데 전기 전봇대 그렇죠. 다 있으니까 거의 다 있으니까. 어쨌거나 주변에 상수도 있고 전기도 좀 가까운 데 있다 그러면 100만 원 한 200 드는 거고 네. 없어서 지하수 팔면 최하 500 그렇죠. 정도 지하수 들어간다. 그렇죠. 그 가끔 가스 쓰시는 분도 있네. 어차피 도시가스는 안 될 테고 그렇죠. 가스를 쓰시는 분도 있죠. LPG 예. 쓰나요? LPG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하시나요? 가스를 많이 쓰나요? 많이 없습니다. 한 20분 중에 한 분 정도. 20분 아니 한 3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사용합니다. 혹시 그 농막에다가 요새 그 태양열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나요? 예, 태양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실제로 저희가 설치한 사례는 없고 예. 이제 그 이유가 태양열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죠.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농막을 사용해봤을 때는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많이 쓰셔서 그럴까. 제가 이제 두 동을 같이 쓰고 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참고로 농막 모델을 가져다 놨는데 저는 이제 건축 설계를 받고 아예 그런 그 허가 받고 예, 건축을 한 설계를 거죠. 예. 받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델을 똑같은 걸 가지고 놓고 근데 이제 한 5, 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전기가 안 들어와서 태양열을 하는 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는 땅일 정도면 네. 거의 농막 설치가 안 돼요. 왜냐면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쨌거나 태양열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 뭐 우수관이나 오수관 따로 빼잖아요. 빗물 예, 빼게끔. 그렇죠. 얘도 이렇게 뭐 배수로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없어도 별로 물을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지. 아니요. 그 만약 이제 오수관에는 연결을 못 하게 돼 있고요. 농막은. 아, 오수관에는. 예, 오수는 연결을 못 하게 돼 있고 이제 우수로 빼야 되는데 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 정화조. 그럼 정화조 안 심는 사람들은 그냥 바깥으로 자연으로 아니 정화조를 안 심은 사람은 아직 없었어요. 아,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정화조는. 정화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가 그 우수 그 빠지는 게 있고 네. 그 분뇨까지 빠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화장실 정화조. 네. 그 화장실 정화조는 퍼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긴 돼요. 정화조가.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부. 그쵸. 뭐 양평이라든지 아, 양평 이런 데 안 예, 돼요.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들 그리고 한강 유역 이제 근처 아, 상수원 예, 보호구역 예, 같은데. 그런 이제 지역들은 이제 정화조 자체가 허용 자체가 안 돼요. 그럼 그쪽에는 농막을 놔도 농막을 놓게 되면 이제 뭐 퍼세식이라든지 뭐 그런 간이 화장실을 그럼 만약에 그런 쪽에다 농막 놓으시는 분들은 처음에 주문할 때 아예 아예 화장실을 빼고 화장실을 주문합니다. 빼고 예. 포천은 정화조가 되나요? 예, 포천은 정화조 됩니다. 포천은 되고 가까운 데로 따지면 포천은 되고 어쨌거나 양평에 전원주택 대신 지으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여기 양평이 안 되네요. 양평은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중에는 가장 까다로운 지역.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은 전원주택 사가지고 주말 주택으로 쓰면요 다 별장으로 분류해버려요. 요새 법이 예, 맞아요. 다 바뀌어가지고 예. 세금 막 10%씩 때려요. 예,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양평은 이제 검사까지 나오고 실사도 나와요. 예, 실사를 나오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농막이 제가 알기로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맞습니다. 웃긴데 낮잠은 되는데 밤잠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 거. 그럼 숙식으로 이게 네. 거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서 농사 짓는다고 갔지만 토요일 날 가서 놀다가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자고 일요일날 나가면 불법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양평이나 이런 지역들은 예. 단속이 심할 것 같아요. 단속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민원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하죠. 예, 예. 민원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고요. 민원을 넣지 않으면 뭐 공무원 분들이 직접 단속을 하진 않지만 그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도로가 없는 땅, 맹지 있잖아요. 예. 흔히 예. 이런데 이제 건축이 안 되니까 농막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맹지도 뭐 일단 농막 설치는 되나요? 예, 농막 설치는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도로가 없는 땅이다 보니까 예. 그 트럭 자체가 진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예, 농막 설치를 하시게 되면 뭐 현장에서 제작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예, 설치를 하시거나 예, 하셔야 되는데 도로가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차량으로 어떻게 운반을 하나 했더니 그냥 거기서 제작을 하는군요. 그렇죠. 거기 1톤 트럭으로 자재를 근처까지 실어놓고 예. 우리 사람이 옮겨서 그렇게 건축을 하는 사람. 그 제작비가 더 비싸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거기에 또 그분들이 숙식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예, 당분간이라도 이제 그렇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서 하려면 예, 많이들 아시다시피 농막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네. 20제곱미터. 예, 20제곱미터. 그러니까 딱 2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그럼 19제곱미터까지 되는 건가요? 그죠. 19.9제곱미터. 이게 혹시 궁금한 게 높이 제한이 있나요? 높이 제한은 이제 4m까지인데 예. 저희가 제작하는 실 높이는 한 3.4m가 최고 높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도로 높이가 도로 환경이 교각이라든지 전신줄, 전깃줄이 4.5m에 맞춰져 있어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화물차 높이가 1m가 되다 보니까 예, 4m까지 만들 수는 있는데 그죠, 만들 수 있어요. 이동하는데 예,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그래도 돈을 상관없이 4m까지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겠네요. 가서 제작을 하거나.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근데 있는데 또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이동은 어떻게 하냐면 뭐 저상 트레일러라고 아주 바닥에 이제 얕게 깔고 가는 트럭이 있는데 비용이 이제 좀 뭐든지 다 예, 비싼 거죠. 되는데 비싼 거. 예, 많이 나오죠. 층수 제한이 있나요? 아니, 층수 제한은 그 4m까지이기 때문에 예. 예, 4m까지는 1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계단 놓고 2층으로 만들어도 4m 미내면은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제일 싼 건 얼마부터? 저희는 일단 그 화장실 예. 그리고 이제 주방, 거실, 복층 구조로 된 모델이 1,850만 원. 제일 싼 게? 예, 1,850만 원부터 있고 제일 비싼 건? 지금 제일 비싼 거는 이제 3,050만 원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모듈러라고 해가지고 복층에 있는 공간을 별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복층 공간을 따로 이동하고 따로? 예, 1층 좀 더 크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높이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4m 높이인데 그 모델은 이제 화물비도 이제 이중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금액에 혹시 네. 그 운송비는 예, 별도예요? 예. 그럼 만약에 그것도 궁금한데 운송비는 얼마 정도 보통? 저희가 운송비를 포함을 못 시켜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포천 관내로 이동을 하면 4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안 하네요? 예, 운송비가. 예. 근데 이제 그 지역이 더 멀어지면 예. 화물 비용이 더 당연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비용을 그 농막 가격에 포함을 못 시켜드린 거고. 그렇죠. 그 보통 한 춘천 정도 된다. 춘천 정도면은 한 100만 원 나오네. 60에서 70만 원 정도. 별로 안 나오네 생각보다. 예. 그 설치비까지. 아니요. 운송비가 순전히 운송비를 말씀드린 거고. 예. 이제 그 저희가 상차는 이제 25톤 크레인은 저희가 여기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하차 비용은 고객님 부담을 하시는 건데. 그쪽 상황에 따라서. 예,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그럼 만약에 대략적으로 그냥 어쨌거나 이 포천 관내 정도 거리면 여기 업체가 포천에 있으니까 예. 그럼 대략 이제 이동 설치까지 한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근데 한 춘천까지 간다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이제 만약에 나는 좀 4m 꽉 채워서 하겠다 해서 저상차 부르고 그렇죠. 뭐 2단으로 하고 뭐 이러면 예. 더 비싸다. 지금 여기 다하나우징에서 3천인데 다른 업체들도 막 엄청 비싼 것도 있나요? 막 있죠. 3천만 원이면 뭐 그렇게 많이 비싼 측은 아니고요. 4천만 원대, 뭐 5천만 원대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정화조도 혹시 맞다. 이거 정화조는 그 여기서 따로 그 동네 업체를 써야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정화조 비용. 정화조가 굉장히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내용인데 예. 이제 정화조는 사실 정화조 통만 순수하게 보면은 비싸진 않아요. 네. 그거 뭐 플라스틱 통이니까. 그렇죠. 예. 네, 비싸진 않은데 그 정화조를 심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장비를 그렇죠. 써야 예. 되고 또 인건비를 사람을 몇 명을 써야 되고 그리고 배관, 오수라든지 예, 우수라든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관로의 기계에 따라서 포크레인 또 중장비 다 파야 되니까. 기간이 예.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평균치를 내보면 350 정도가 정화조 심는 예, 데만. 정화조가 공사가 전체적인 공사 350 전체적인-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 옆에 공사가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역일 때 한 그 그렇죠. 정도. 예. 이것저것 다 하면은 뭐 이송 설치비에 상수도 연결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농막 비용의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부대 비용으로 예, 가지고 계셔야 이제 설치하고 이제 정화조 수도 대략적으로 전기 예,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한 있어요. 1,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진짜 지하수까지 하면. 예. 그 겨울에 난방은 보통 뭘로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제 전기 그 필름 난방으로 하고요. 아 전기 꼽아서 바닥에요, 아니면? 예, 바닥에. 그리고 겨울철에는 라디에이터 작은 거, 아, 제가 작은 작은 거, 예, 6핀, 4핀짜리인가 6핀짜리인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여기 모델들은 그 필름 난방이 돼 있나요, 아니면? 예, 돼 있습니다. 아, 돼 있어요? 기본으로 아니면 추가로 해야 예, 돼요?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아, 기본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다락방까지 다 돼 있나요? 예, 다락도 아, 개별 그- 난방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위에랑 아래 다.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막을 사서 약간 캠핑용이나 주말 전원주택용으로 쓰시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솔직히 이제 여기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용도로 쓰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80%는 예, 그렇게 그렇죠.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주말에 가서 자려고. 그렇죠. 그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기에 괜찮나요? 많이 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아니 신고가 여태까지 저희 그 고객님들 사례를 보면 신고가 들어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아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었고 소비자분들이 젊은 층으로 넘어왔어요. 아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캠핑을 원래 좀 즐기시던 분들이 이제 주말 농장 가꾸시려고 이제 농지 구매하시고 이제 농막을 두시는 사례가 굉장히 캠핑카를 사면 당연히 몇 천만 원 들어가고 캠핑카를 안 사도 트레일러 조그만 거에 텐트 사고 뭐 사고 이런 보통 2, 3천 들어가던데 그 돈이면 그냥 땅이 남는 게 있다면 농막을 설치하면 가기도 편하고. 실제로 저희 고객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캠핑카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제 캠핑카를 안 사고 이제 춘천에 땅을 사신 다음에 분도 있어요. 사실 농막 놓을 만한 땅은 뭐 경기도권에다가 뭐 투자용으로 사는 거 아니면 맹지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진입만 되면 되니까. 그렇죠. 자기가 만족할 수 있으면은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사실은 맹지로 사도 된다 그러면 예. 10만 원짜리도 많거든요. 그럼 네, 10만 원, 맞습니다. 10만 원짜리 뭐 200평 이런 거 사봐야 뭐 지금 한 1년 반 넘게 사용하셨으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농막을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마을 사람들하고의 그런 유대관계, 친밀함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지하셔야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민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하는데 전원생활 하려고 시골 내려갔다가 네. 동네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너무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예.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너무 많이 봤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농막 구입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텐데 네. 일단 뭐 업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 다운하우징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오셔가지고 방문하셔서 계약이 원칙인데 예. 이제 뭐 전화로 하시거나 팩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희는 그 고객님들 각 모델을 제가 매일 저녁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려요. 커뮤니티에 어디까지 제작이 됐는지. 카페가 있으신데 네. 제가 한 가지 좀 놀란 게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주문을 하면 그 제품 만들잖아요. 만드는 과정을 계속 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카페에다가. 그래서 내게 얼만큼 진행이 됐고 자재가 안쪽에 안 보이는 게 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 보통 주문하면은 그 제작 기간이 얼마 정도? 보통은 40일에서 45일 정도가 걸리고요. 아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예,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거면 금방 좀 제 생각에 만들 것 같은데 다 여기는 다운하우징은 철골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렇게 돼 예. 있더라고요. 그 저희도 샌드위치 패널은 사용을 하는데 이제 골조가 이제 철골이 들어가니까. 예, 철골로 들어가고 그 골조가 없어도 사실 농막은 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뭐 이렇게 예. 힘을 많이 안 받을 것 같은데. 예, 많이 받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동을 하고 이걸 좀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업체들 중에
그럼 이제 되게 싼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일 화장실 달리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화장실도 있고 일단 기본적인 그 취사 다 되는데 그 주방 있고 화장실 다 있는데 제일 싼 거는 얼마까지 있나요? 보통? 뭐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미만도 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제가 하나 그냥 예를 저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님 중에 농막을 구매하신 분 중에 1년 동안 이제 이전에 농막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예. 사용을 했는데 계속 주말에 이제 가시면은 벌레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분이 근데 그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기를 뜯어봤다고 합니다, 자재를. 아, 예, 이제 외장 마감재를 뜯어봤는데 이제 패널이 막 다 썩은 패널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계속 이제 벌레가 유입됐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그 건축 과정을 올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도 그런 중고 패널이나 폐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 것 좀 확인이 예, 어려우니까 외장재를 마감을 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이제 속차재는 그냥 중고나 이제 폐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단가는 내릴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운하우 중에서는 지금 그 판매는 전국적으로 다 다 지역 상관없이 예, 혹시 이건 그냥 궁금한 게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나요? 문의가 엄청 많습니다. 제주도가요? 예, 문의가 많은데 이제 물류비를 다 그러니까요. 저거 그 검색해 보시고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주도 그 제 생각에 제주도에 만약에 하고 싶으면 네. 제주도에 있는 업체에서 할 것 같긴 한데 그 문의를 한다는 게 예, 문의는 많은데 아직 제주도에 아. 설치장이 없습니다.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많이 다녀보시고 이제 제가 사실 유튜브에다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것도 근데 유튜브 올라갈 텐데 예, 그러니까 지금도 못 드리는 부분이 예. 뭐가 있냐면 이제 저희는 다른 업체를 비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비방을 하는 거는 좋은 행위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저희의 장점을 보여드리고자 다른 업체들 비교해서 안내해드리는 것도 좋지 그런 않다 부분.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봐라. 예, 그래서 저희가 오시면 그냥 어떤 점들을 보세요라고는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을 가셔가지고 발품 파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얼마나 꼼꼼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온라인으로만은 절대로 다 그렇죠. 없습니다. 뭐 나가서 찍고 많이 정 안 되면 뭐 제가 뭐 다시 오든지. 예, 일단 나가서 그럼 제품을 한번 저도 온 김에 좀 구경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